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일단 간밤에 미장이 좀 많이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도 다시 좀 이 하락세가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행히 오늘장을 보면 시장 대비 여전히 이 강세에 대한 흐름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개파락을 하고 반등 계속 그래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하락과 반등, 하락과 반등.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변동성은 상당히 크지만 사실상 주가는 계속 이 제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오늘의 반등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평선에 대한 지지, 금요일에 대한 저가를 안 깬 거니까 하락이 나왔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하락이 나와도 지금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강하게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강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현재에 대한 이 시장의 이 조정세가 좀 거의 이제 좀 막바지를 좀 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무척 흔들기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장중에 매도가 눌리지만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고, 이때는 엄청나게 흔들기를 만들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왔고, 현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전환의 막바지에 나오는 그런 형태들과 매우 흡사하다. 결국 이런 종목들이 지수 반등할 때 자주 경험해봤지만 남들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에코프로 역시 계속 15만 원대 이하에서는 편하게 1차 매수를 해가자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전히 제가 말한 대로 이 강세에 대한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수가 전환을 해줘야 얘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수에 대한 해석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에코프로에 대한 이 대응 전략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 1초가 저에게는 이 영상을 찍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지금 바로 이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 에코프로는 여전히 제가 시장 대비 강하고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막바지기 때문에 곧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그래야 이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도 만들고 이 반등세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시장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이 유가에 대한 상승, 지수에 대한 조정, 아주 오래전부터 그 첫 조정이 나올 때부터 이미 다 좀 짚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실제로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조정이 끝나야지 종목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S&P 500 차트예요. 제가 이 S&P 500 차트는 7,000포인트의 쌍고를 말씀드렸고, 특히 이 200일 장기이동 평균선에 이탈이 발생하면은 충격파가 하나가 더 나온다고 했죠. 갈팡질팡 하더니 결과적으로 저항을 받고 우리 더 밀린 거예요, 한 파동이. 그러면서 유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죠. 특히 이 올라온 상승세에 대한 모양이 도매 형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도매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하락파가 좀 강할 수 있다. 그럼 그렇다고 이 S&P 500이 이대로 그냥 쭉 하락을 하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이 05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장이 박스를 그릴 때, 그 삼성전자가 박스를 그릴 때, 그때 타 종목들은 또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고 했죠. 그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박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 6,500포인트에 대한 박스는 이미 이탈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건 6,230과 50 라인대 되겠죠. 오늘도 여기가 아니면, 자, 여기의 지지냐 여기의 지지냐의 차이인데, 지금 이 1차 라인대에서 또 꼬리를 달고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하락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계속 이렇게 이평 저항을 맞고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계속 맞으면 밀리잖아요, 맞으면. 근데 지금 최근의 그림이 어때요? 자, 21선, 11선, 5일선. 그러니까 5일선을 맞고 지금 하락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하락 슈팅. 제가 평소에 지뢰밟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상승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이동평균선은 지뢰 밟고 슈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락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일선 라인대에서 급매도가 떨어지는 건 하락 슈팅이에요, 슈팅. 밤에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급등하는 슈팅 주가에서는 급락이 발생하는 것처럼 하락하는 주가에서 5일선 슈팅이 나오면 급반등이 작용을 한다. 그럼 이 구간에 결국은 이 기관 외인들이, 제가 이 하방 포지션이 많다고 했죠. 그 포지션에 대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그걸 청산을 하면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청산 포지션과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같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 에코프로는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안 밀리고 안 깨진다. 그래서 제가 말한 한 박스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럼 뭐 말씀드렸죠. 한 박스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죠? 뭐 확장형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매도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1차 매수만 들고 있는 이유는 이 전환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돌파를 하고 지지가 될 때, 그때 불타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아직 정확한 이 저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괜히 무리해서 그 추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차 매수만 들고 2차 매수는 일단 대기하셔라. 해야 될 때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요, 어차피.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어라인에서 좀 전환이 나올 확률이 좀 크지 않나, 이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섹터에 대한 흐름만 봐도 우리나라 지수는 뭐 미국장 대비 강세 지수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 올라올 때 우리나라가 상승률이 제일 전 세계 1등이었잖아요. 그죠? 미장은 이제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약세 종목이었다고요. 종목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강세 종목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가 이 미-이란 전쟁이 발생됐던 저점을 깨질 않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10%가 나왔는데, 미국이 충격파가 나오고 전환을 할 때 우리나라 지수는 안 깨지고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강세 지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도 안 깨지는 거죠. 안 깨져. 자, 섹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 보면은 지금 얘도 이 고가에 지금 걸리지만 어때요? 먼저 돌파가 나오고 지금 최근에 횡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쌍바닥 만들고 나서. 얘는 이미 장기 평선 찍었잖아요. 제가 이 수렴이라 말씀드렸는데 수렴을 완성을 하고 얘는 먼저 돌파가 나왔어. 상당히 좋은 거죠. 삼성 SDI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수랑 똑같이.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처럼 똑같다고. 횡보예요, 횡보. 마찬가지죠. 횡보하는 겁니다. 엄청 센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거기 LNF는 말할 것도 없죠.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물론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삼성 SDI랑 뭐 계약권도 뉴스가 뜨긴 했지만 원래 에코프로가 한 파동이 칠 때 얘는 못 갔어요. 지금 후발로 엄청나게 그 악재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악재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추격자로 엄청나게 쫓아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 에코프로한테 나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다 BM도 괜찮고 SDI도 횡보 잘하고 뭐 LNF는 올라오던데 왜 에코프로는 못 오르냐, 왜 지지만 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과거에 대한 상승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경험을 하셨다면은 잘 아실 겁니다. 에코프로는 원래 좀 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강하게 올라온 성질이 있다. 과거에도 BM이 먼저 치고 갔습니다. 근데 뒤에 에코프로가 더 갔죠. 그죠? 삼성 SDI가 이때도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그 뒤에 에코프로가 더 갔습니다. 결국 전환에 대한 시작이 되면 결국은 에코프로더라. 자,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죠.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쪽, 전기차 뭐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왜? 고유가기 때문에 고유가에 따른 그 수혜주로 포함이 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코프로는 보세요. 여름이 되면은 이 ESS에 대한 부분, 이 전력 부족으로 더 가시화가 될 거고, 그리고 에너지 전쟁도 일부 지나면 이 ESS,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잖아요. 이야기가 더 나올 거고, 로봇 같은 경우도 더 산업화가 되고 발전을 하면 할수록 결국 그 중요도는 다 ESS로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자율주행이요? 네, 자율주행이 뭐에 달 수밖에 없다고 했죠? 전기차에밖에 못 단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이 산업들이 ESS의 산업으로 수렴하는 그 구간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좀 더 박스에 대한 돌파를 만들면서 제가 말한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추세에 대한 게 여전히 변함이 없다. 더 싸게 주면 땡큐다. 이대로 가도 이평선 안착할 때 불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대시세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를 반토막 내는 조정은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상승이 나오면 반토막, 뭐 상승이 나오면 다 토해내고, 뭐 상승이 나오면 반토막.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매번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이 조정이 이 수렴 세기형으로 생기든 마무리가 되면 이 파동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을 할 때 뭐 산업에 대한 방향, 현재에 대한 지수의 방향, 뭐 이런 걸 다 포함할 때 이 흐름으로 갈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에코프로 제가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영상을 남겨오고 있는데, 뭐 주가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아직도 이 갈팡질팡하고 계시다면은 저 맥종 코치와 함께해서 좀 편하게 가져가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고점 라인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때 말씀을 드렸고, 비중을 확대해야 될 때는 뭐 이 구간들이죠. 이 구간들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맞죠? 지금은 확대는 아닙니다. 뭐 1차만 들고 가라고 했으니까.
주 방향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수렴이 나오는 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전쟁이라는 악재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현재는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악재가 해소가 될 때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수급이 눌려있는 게 한 번에 좀 터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렴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상승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형 타점들 비중을 줄여야 될 때, 비중을 채워야 될 때 이 대형 타점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은 타점 그리고 현재의 시황 그리고 에코프로의 방향성까지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큰 흐름에 대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부하시고 타점은 문자로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